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오래된 도서관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지하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남자가 그 금지된 기록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절대 읽어서는 안 될 기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금지된 기록, 읽는 자는 기록이 된다. 미스터리 아카이브, 실화 기반 스토리. 네이선 카터는 31살의 조용한 기록 보관원이었다. 그는 언제나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으로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매사추세츠 주립 도서관에 새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그는 도서관장이 직접 봉인된 문서를 그에게 맡겼다. 이 문서들은 극비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돼. 밤에만 열람할 수 있고 정리하는 동안 절대 네가 본 내용을 기록해선 안 돼. 묘하게 떨리는 도서관장의 목소리에 네이선은 잠시 주저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진부한 삶을 살아왔고 어쩌면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네이선은 도서관 지하 3번째 구역으로 내려갔다. 벽돌로 된 계단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그는 작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곳엔 커다란 금속 서류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서류함에는 번호도 제목도 없었고 표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열람시 경고. 실제와 기록의 경계가 붕괴될 수 있음. 주요 장면과 감정 내에서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첫 번째 서류함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년 된 종이 뭉치와 낡은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보고서에는 12년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종 사건이 적혀 있었다. 그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류함 옆에 놓인 고장난 CCTV 모니터가 깜박이며 화면에 무언가를 비추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 남자가 입은 코트와 얼굴은 분명히 지금 문서를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 순간 네이선은 자기도 모르게 화면에 손을 뻗었다. 그가 손끝으로 스크린을 스쳤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 대신 마치 누군가의 살결을 만지는 듯한 끈적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는 놀라 손을 거두고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지하실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텅 빈 공기에 무언가 묵직하고 낯선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네이선은 매일 밤 서류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그것에 끌리고 있었다. 어느새 낮에는 도서관의 평범한 업무가 지루하게 느껴졌고 밤이 오면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세 번째 밤, 그는 두 번째 서류함을 열었다. 이번엔 사건 보고서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오디오 테이프가 있었다. 테이프 상자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The Archivist, 첫 번째 접촉 기록. 테이프를 재생하는 순간 낡은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여기에 왔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른다. 네이선은 숨을 멈췄다. 목소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녹음기를 끄려고 했다. 그러나 기기가 고장난 듯 계속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읽는 자는 결국 기록이 된다. 이제 너의 이름도 이 아카이브의 일부다. 그 순간 서류함 뒤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네이선은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빛은 그림자를 뚫지 못했다. 오히려 그림자는 더욱 커져 천장까지 퍼져나갔다. 그 안에서 수많은 손들이 서류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손끝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 중에는 네이선 칼터도 있었다. 공포와 혼란에 질린 네이선은 서둘러 지하실을 뛰쳐나왔다. 숨이 차올라 쓰러질 듯 문을 닫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금속 서류함 위에 자신의 신분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리 밖으로 도망쳐도 그 방과의 연결은 끊을 수 없었다. 다음 팔트에서는 네이선이 The Archivist와 직접 대면하며 과거에 실종된 기록 보관원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긴장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다음 날 네이선은 밤이 오기도 전에 도서관 지하로 향했다. 머리로는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지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손잡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전날보다 훨씬 진한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왔군. 네이선은 숨을 삼켰다. 그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제 테이프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The Archivist. 이제 그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였다. 그날 밤 네이선은 서류함 앞에 앉아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그 문서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커스 헤일, 전임 보관원. 그는 문서를 펼쳤다. 안에는 마커스가 직접 남긴 자필 기록이 있었다. 나는 아카이브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기록을 보관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록을 수확한다. 읽는 자의 기억과 영혼을 조금씩 천천히. 마커스의 필체는 점점 흔들리다가 마지막 장에서 갑자기 변해 있었다. 그 글씨체는 마치 수백 개의 손이 동시에 글을 쓴 것처럼 일그러지고 뒤섞여 있었다. 읽는 자는 기록이 된다. 너도 예외는 아니다. 그 순간 서류함 뚜껑이 스스로 닫혔다. 금속이 쾅하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안개 같은 그림자가 사방에서 피어올랐다. 네이선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검은 그림자 안에서 인간의 얼굴들이 나타났다. 모두 입을 벌린 채 침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중 한 얼굴은 낡은 도서관 복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마커스 헤일리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네이선의 머릿속에 수천 개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우리의 기록에 네가 필요하다. 내 기억이 필요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문서를 읽으며 보낸 밤들이 모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다음 파트에서는 네이선이 마지막으로 The Archivist와 대면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제 절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였다. 그것은 지하실의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며 마치 네이선을 삼켜버리려는 듯 다가왔다. 네이선의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숨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서류함 위에 놓여있던 낡은 테이프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네이선 카터, 낡고 갈라진 목소리가 지하실 가득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은 이제 기록이다. 검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수십 개의 얼굴과 손이 뒤엉켜 이루어진 기괴한 집합체였다. 그것이 천천히 앞으로 나오며 모든 얼굴이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는 기록된 자들이다. 그리고 너도 곧 우리의 일부가 된다. 네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다.
열람시 경고, 실제와 기록의 경계가 붕괴될 수 있음.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경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현실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자신이 읽은 모든 사건의 일부가 되어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검은 형체가 그의 앞에 섰다. 수많은 손들이 네이선의 어깨와 머리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문득 그의 손에 남아있던 마커스 헤일의 자필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손전등보다 강했고 검은 안개가 잠시 물러났다. 그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이선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기억과 삶을 버리고 이 공간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억을 붙잡고 이곳의 일부가 될 것인가? 검은 형체가 다시 다가왔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선택하라. 그 순간 네이선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어린 시절의 웃음, 첫사랑, 가족,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 평범했던 나날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기억을 포기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이선이 기억을 버린 대가로 어떻게 현실로 돌아가지만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를 다룹니다. 마지막 여운과 교훈이 담긴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단어를 뱉는 순간 검은 형체는 마치 모든 힘을 잃은 것처럼 서서히 흩어졌다. 검은 안개도 사라지고 지하실의 벽과 천장은 다시 낡고 평범한 벽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네이선은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앞에는 텅 빈 서류함과 낡은 테이프만이 남아있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낯선 공허가 그를 덮쳐왔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누구였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조차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저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만이 막연히 남아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느린 걸음으로 도서관을 걸어 나왔다. 도서관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이선,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그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네이선 카터는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가 실종되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가 기록 속에 갇혔다고 믿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주립 도서관 지하에 남아있는 그 낡은 서류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서류함 맨 위에는 이제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다. 네이선 카터, 기록 완료. 경계. 마지막 내레이션 우리는 때로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쫓는 호기심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기로 선택하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어떤 문서의 제목이 될지 모릅니다.